그녀는 2024년 12월 어느 평범한 화요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알람이 5번이나 울렸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단순히 피곤해서가 아니었다. 전날 상사가 던진 말 한마디가 그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당신 정말 이런 것도 못해요? 그 순간 그녀의 뇌에서는 실제로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UCLA 신경과학 연구팀이 최근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거절감을 느낄 때 우리 뇌의 전방대상 피질과 우측 전전두엽이 활성화되는데 이는 물리적 고통을 느낄 때와 정확히 같은 부위라고 한다. 즉, 상처받는다는 표현은 단순한 은유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뇌가 아픔을 느끼고 있다는 뜻이다. 그녀가 그날 아침 몸을 일으키지 못한 건 게으름이 아니라 뇌가 실제로 상처를 입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그 다음이었다.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그녀는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나는 정말 쓸모없는 인간인가? 내가 하는 일들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이 세상에서 내가 사라져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무한 반복되기 시작했다.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 캐럴 드웩은 이런 상태를 고정 마인드셋의 함정이라고 부른다. 한 번의 실패나 부정적 피드백을 자신의 고정된 능력이나 가치와 연결시켜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이런 생각이 뇌의 구조까지 바꾼다는 사실이다. 하버드 의대의 신경가소성 연구에 따르면 반복적인 부정적 사고는 실제로 뇌의 신경 연결을 약화시키고 새로운 학습과 적응 능력을 떨어뜨린다고 한다. 그녀는 그 상태로 3일을 보냈다. 회사에는 몸이 아프다고 거짓말을 했고 친구들의 연락도 모두 무시했다. 샤워도 하지 않았고 배달 음식으로만 끼니를 때웠다. 거울을 보는 것조차 괴로웠다. 거기 비친 자신이 정말로 쓸모없어 보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넷째 날 아침 우연히 본 뉴스 기사가 그녀의 인생을 바꿨다. 일본의 한 연구진이 발표한 내용이었는데 매일 2분씩 스스로에게 감사 인사를 하는 사람들의 뇌를 MRI로 촬영해 본 결과 단 21일 만에 전전두엽의 회색질이 두꺼워졌다는 것이다. 뇌가 실제로 변했다는 뜻이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자존감이 무너진 것도 뇌의 변화였다면 다시 세우는 것도 뇌를 바꾸는 일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건 거창한 성취나 외부의 인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아주 작은 일상의 변화로도 가능하다는 것을. 첫 번째로 그녀가 한 일은 스스로를 관찰하는 것이었다. 왜 그 말에 이렇게 크게 상처받았을까? 평소 자신의 패턴을 들여다보니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인정받기 위해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며 살아왔다는 걸 알게 됐다. 그 상사의 말은 단순한 업무 지적이 아니라 그녀 내면의 가장 깊은 상처를 건드린 것이었다. MIT의 신경과학자 얼밀러 교수는 이런 현상을 감정적 하이제킹이라고 설명한다. 현재의 상황을 과거의 상처와 연결시켜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인식하는 순간 뇌의 전전두엽이 활성화되면서 감정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두 번째로 그녀가 한 일은 정말 사소했다. 그날 오후 2시 침대에서 일어나 직접 라면을 끓여 먹은 것이다. 배달 음식 대신 자신이 직접 선택하고 만든 음식을 먹는 것. 겨우 라면 하나였지만 그 순간 그녀는 느꼈다. 아, 내 삶의 주인은 여전히 나구나. 이것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 효능감의 회복이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해내는 경험이 쌓이면 뇌는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신념을 다시 형성하기 시작한다. 실제로 바로 그 순간 그녀의 뇌에서는 도파민이 분비되기 시작했다.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는 신경전달 물질이었다. 그 다음 날 그녀는 조금 더 나아갔다. 15분 동안 동네를 걸었다. 별거 아닌 것 같았지만 햇빛을 받으며 걷는 동안 그녀의 뇌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세로토닌이 분비되기 시작한 것이다. 행복감과 안정감을 주는 호르몬이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15분간의 가벼운 산책만으로도 우울감이 26% 감소한다고 한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일주일 후에 왔다. 그녀가 평소 좋아하던 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대학 동기가 말했다.
요즘 온라인 글쓰기 강의를 하는데 너도 한번 해볼래? 내 글 정말 재밌거든. 예전 같았으면 난 그런 거 못해라며 즉시 거절했을 그녀였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지난 일주일 동안 작은 성취들을 쌓아온 그녀의 뇌는 이미 변해 있었다. 해볼게. 그 한마디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온라인 강의를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그녀는 1000명이 넘는 수강생을 얻게 됐다. 사람들이 그녀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위로받고 힘을 얻는다고 했다. 무엇보다 그녀 자신이 처음으로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온라인 강의 자체가 아니었다. 그 작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든 뇌의 변화였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신경과학자 리사 펠드만 바렛은 이를 감정의 재구성이라고 부른다. 같은 상황이라도 뇌가 어떤 상태인가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24년 네이처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작은 성취 경험이 누적되면 뇌의 보상 회로가 강화돼서 새로운 도전을 기회로 인식하는 확률이 3배 이상 높아진다고 한다. 그녀가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건 운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뇌의 변화였던 것이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건 그 이유였다. 강의를 하면서 그녀가 만난 수강생들의 이야기였다. 30대 직장인 김 씨는 5년 동안 우울증을 앓았지만 매일 아침 커피를 직접 내려 마시는 작은 루틴을 만든 후 점차 회복되기 시작했다고 했다. 20대 취준생 박 씨는 면접에서 계속 떨어져 자신감을 잃었지만 매일 30분씩 좋아하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면서 다시 활력을 찾았다고 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 모두 거창한 목표나 큰 변화를 추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신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영역을 만들고 그 안에서 꾸준히 선택권을 행사했다는 것이었다. 옥스포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 마크 윌리엄스는 이를 마이크로 에이전시라고 명명했다. 크고 거창한 주도권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결정권들이 누적되어 자존감을 회복시킨다는 이론이다. 실제로 그의 연구팀이 500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추적 조사한 결과 매일 최소 3가지 이상의 작은 선택을 의식적으로 한 그룹의 자존감 지수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평균 47%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발견이 있었다. 혼자서 이런 변화를 시도한 사람들보다 누군가와 함께 한 사람들의 성공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는 것이다. 그녀 역시 마찬가지였다. 온라인 강의를 통해 수강생들과 소통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욱 단단해졌다. 이는 인간의 뇌가 본질적으로 사회적 존재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MIT의 사회인지 신경과학 연구소에 따르면 다른 사람과의 긍정적 상호작용은 뇌에 밀어 뉴런을 활성화시켜 자기 효능감과 소속감을 동시에 높인다고 한다. 특히 자신과 비슷한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과의 교류는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안도감과 함께 나도 할 수 있구나라는 희망을 동시에 준다. 6개월이 흐른 후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여전히 가끔 자존감이 흔들릴 때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럴 때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 첫째, 자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관찰하기. 둘째, 통제할 수 있는 작은 일 하나 선택해서 실행하기. 셋째, 누군가와 연결되기. 넷째, 그 경험을 기록하고 의미 부여하기.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그녀뿐만 아니라 그녀의 강의를 들은 수천 명의 사람들도 비슷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2025년 초 한 리서치 기관에서 그녀의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85%가 강의 후 삶에 대한 주도권을 되찾았다고 응답했다. 78%는 자존감이 향상됐다고, 92%는 작은 변화의 힘을 믿게 됐다고 답했다. 하지만 그녀가 가장 인상 깊게 생각하는 건 따로 있었다. 강의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난 어느 날 처음 자존감이 무너졌던 그 회사 상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때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던 것 같아서 미안하다. 예전 같았으면 그 사과를 받고 감격했을 그녀였다. 하지만 그날의 그녀는 달랐다. 괜찮아요. 그때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오히려 감사해요. 진심이었다. 그 상처가 그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고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게 해줬으니까. 최근 하버드 대학의 종단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발표됐다. 인생에서 큰 좌절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서 작은 일상의 선택권을 의식적으로 늘린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10년 후 삶의 만족도가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더 놀라운 건 이들 중 73%가 그 좌절이 인생의 전환점이 됐다고 응답했다는 점이다. 그녀도 그 73%에 속했다. 그날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던 그 순간이 결국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강사가 되는 첫 번째 단추였던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진 채 침대에 누워 있을지도 모른다. 누군가는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책망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건 그 순간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다. 과학이 증명했듯이 뇌는 변할 수 있고 자존감은 회복될 수 있으며 작은 선택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 시작은 정말 사소할 수 있다. 침대에서 일어나 직접 라면을 끓이는 것, 15분 동네를 산책하는 것,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에게 안부 문자를 보내는 것. 그 작은 선택 하나가 내일의 당신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모든 경험이 모여서 당신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자존감이 무너진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하지만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은 당신의 선택이다. 그리고 그 선택은 지금 이 순간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될 수 있다.